네,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서 이른바 디젤 게이트를 일으켰던 자동차 업체 독일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또 조작했다라고 드러났죠. 네네, 일단 뭐 이전에도 뭐 폭스바겐이 굉장히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문제가 됐죠. 많이 예.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독일에서 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해서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배출가스 조작과 좀 다른 측면이 이제는 이제 EGR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해서 일단 배출가스를 배출을 하면 그걸 연소실로 다시 보내서 이걸 순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치를 처음에 인증받을 때만 제대로 작동을 하고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이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배출가스 조작을 한 거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점과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SCR이라고 네. 우리가 그 자동차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젤 차거든요. 예. 근데 디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배출가스가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아주 오염물질 중에서 아주 인체에 아주 영향이 나쁜 거고, 그러면 SCR 장치에서는 질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요소수라는 걸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연료가 많이 쓰여지고 이런 작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요소수가 그대로 분사를 되게 하는데 네. 요소수가 분사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사량이 적도록 그런 네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좀 신종 수법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폭스바겐 측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디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몇 킬로선 타면 요소수를 넣으라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아, 예.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고등이 켜졌으면서도 넣지 않으면 네. 차가 시동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젤 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그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가면 이 요소수 자체를 그냥 돈 받지 않고 공급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염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수가 굉장히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회사의 비용 문제랄지 아니면 고객의 어떤 불편성 이런 걸 네. 감안해서 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 그런 예,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공간 활용, 디자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15년에도 상당히 난리가 났던 논란이 됐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예, 뭐 손해배상 결과가 이제 나왔죠. 4년 예. 만에 나와갖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에서는 이게 리콜 소비자 책임의 10%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7월 25일 날 올해 지금 판결이 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게요. 이거를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고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예. 있는 건데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예. 그럼 한국의 소비자를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참 이게 답답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지금 그 자동차 업체에서는 뭐 정확함, 정교함 이런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렇게 본인들이 내세우는 그 장점과는 정말 배치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네.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어요. 이제 표시광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언론을 통해서 광고하는 측면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팜플렛이랄지, 아니면 이제 브로셔를 통해서 예. 자동차의 어떤 특성, 뭐 요소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오염량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면 말이죠.
최대로 아주 멋지게 하는 광고가 이제 자동차 광고예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자동차 광고에 그렇죠. 출연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에 대한 이미지도 고급 있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는데 사실은 뭐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차들이 광고를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하지만 광고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겉모습과는 다르게 오염 배출을 아주 많이 뿜어내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소비자를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차량들의 어떤 소유주들이 예.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게 뭐 이번에도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무제한 형태가 되는 예. 거고 우리는 그 손해배상 획수가 제한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전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기업의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걸 무제한적인 징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 지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법적 전환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전문가시니까 법적으로 또 어떤 일단 보완이 이 특히 이제 필요할까요? 제조물과 관련된 예. 거, 이제 자동차 자체는 굉장히 많은 대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은 실손해배상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난 손해만 배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저게 고장이 났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네네. 그러면 그걸 리콜을 해주면 손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조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공중의 어떤 신체랄지 생명 굉장히 위험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식품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게 어떤 주의를 결여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따지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 행위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이게 고의성 있고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게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예. 또 다른 기업들도 보는 거예요. 저거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 했네. 그럼 우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도 이번에 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